KBS 대전 생생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1일 화요일 KBS 대전 생생뉴스 방석준입니다. 해가 질 무렵에 해를 석양이라 하고 그 지는 햇빛은 낙조라 합니다. 서쪽 하늘에 지기 전에 붉게 물들이는 석양은 일출과는 풍경과 주는 감흥이 다릅니다. 일출은 시작이고 만남이지만 일몰은 마지막이고 이별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석양과 낙조는 시와 그림, 사진 등 많은 예술의 소재가 되고 있습니다. 충남 서해안에는 아주 아름다운 바다 낙조 명소들이 있습니다.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태양의 모습은 육지의 낙조와 격이 다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 같은 한 해의 마지막 날에 찾습니다. 특히 올해 당진 외목마을의 일몰과 일출은 중국 국영방송인 CCTV를 통해 생중계돼 중국인들도 함께 볼 예정입니다. 바다에 해가 지는 모습을 보기 어려운 중국인들에게 우리의 낙조를 잘 보여줄 수 있도록 오늘 서해에는 아름다운 석양이 연출되길 기대합니다. 서해의 바다 낙조는 중국인들을 유혹하는 좋은 관광 상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많은 유커들이 충남 서해안에 오면 좋겠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먼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내륙 9개 시군에 한파주의보가 내린 가운데 오늘 천안의 아침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지는 등 대부분 지역이 어제보다 5, 6도 낮은 강추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전시가 관광객 1000만 시대를 열겠다며 올해부터 3년간을 대전 방문의 해로 지정했습니다. 정부가 인증하는 문화관광축제에서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대전의 축제가 모두 탈락해 관광객 유치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대전 서남북권 관문 역할을 할 유성 복합터미널 조성 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내년 초 착공합니다. 2023년 준공 예정인데 그 사이 구암역 일대의 상습 차량 정체 구간 대책 등 해결 과제가 많습니다. 대전지검은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도록 지시한 혐의로 전 코레일테크 대표 59살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해안사고는 마치 사막 같은 모래언덕을 형성하면서 희귀생물 서식지와 자연방파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각종 해안 개발로 훼손된 곳이 많아 복원 작업이 한창인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 벌점을 부여한 총 8만여 명의 운전자가 행정처분을 감면받습니다. 다만 음주운전과 교통사망사고, 땡손이, 난폭운전 등 중대교통법규 위반자는 제외됐습니다. 바른미래당 탈당파가 주축이 된 새로운 보수당이 대전시당 창당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총선 준비에 나섰습니다. 새로운 보수당은 오늘 충남도당을 창당한 뒤 다음 달 5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신당을 공식 출범할 계획입니다. 대전시가 의약품과 화장품, 한약재 등 240여 종을 수거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올해 초 염색 후 피부가 검게 착색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던 해나를 원료로 한 연모제 5종이 미생물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뉴스 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 보도국의 박병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 기자, 어제 새벽 세종의 한 군부대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났다는 소식 이 시간을 통해서도 전해드렸는데 네. 이게 저녁까지 연기가 계속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새벽 1시에 세종 북앙면에 군부대에서 폭발 사고가 났다는 소식 전해드렸고 이 화재가 큰 불이 잡힌 시간이 오전 9시쯤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화염이 사그러진 뒤에도 리튬 배터리 등에서 나온 연기가 어제 저녁 7시 넘어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불이 난 곳은 육군 군수사령부 예하부대로 전 육군에 보급할 그 보급품을 보관하는 창고 역할을 하는 곳인데 이번 화재로 10여 개의 창고동 중
리튬 배터리와 의약품을 보관 중이던 창고 1개동 1,800제곱미터가 모두 타버렸습니다. 근데 뭐 다행인 건 사람이 없어서 물류 창고 안에서 이제 사람이 없어서 다친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 피해액도 상당할 것 같은데 네. 이 화재 원인은 여전히 나오지 않고 있죠. 그렇습니다. 뭐 군 당국은 오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 감식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해당 창고에는 스프링클러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군 당국은 보관 물품들이 물을 피해야 하는 제품들이어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장소가 아니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뭐 어찌됐든 간에 현장이 완전히 타버려서 화재 원인이 나오기까지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 군수 창고의 화재 이거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됩니다. 화제를 바꿔보죠. 대전시가 올해부터 내년 또 후년까지를 대전 방문의 해로 지정하고 관광도시를 만들겠다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그렇죠. 정작 정부가 인증하는 문화관광축제에서 대전의 축제는 모두 탈락했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인데요. 정부 인증 문화관광축제에 선정이 되면 2년 동안 국비는 물론 국내외 홍보까지 지원이 됩니다. 네. 이 정부 인증 축제에는 충남 2개를 포함해서 전국 35개 축제가 선정이 됐는데 정작 대전 방문의 해를 선포한 대전에선 단 한 건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예. 이게 지난해에 이어서 두 번째 탈락입니다. 예. 대전시가 올해 대전 방문의 해라고 관광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한다고 홍보까지 했는데 이게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네, 말씀하신 대로 올해 관광 분야에만 대전시에서는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썼는데 뭐 차별성이 없고 또 검증 안 된 상품에 무분별하게 투입을 해서 관광객 유입에 실패했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실제로 대전시가 올해 원도심에서 실시한 토토즐 페스티벌 여기에는 70만 명 정도가 방문했다 대전시가 이렇게 밝혔는데 네. 이 외에는 뚜렷한 성과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반면에 대전처럼 올해 방문의 해를 선언했던 순천시 보면 대한민국 정책 박람회 등 굵직한 행사들을 잇따라 유치하면서 최근 1,000만 방문객 돌파를 이뤘습니다. 더욱이 내년에는요. 대구와 경북을 비롯해서 고흥 그리고 정읍같이 시, 군 단위까지 방문의 해를 선언해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물론 대전시는 내년도 관광 예산으로 120억 원을 확보했다. 그러면서 신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과연 올해 초라한 성적표를 만회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이 제기됩니다. 예, 대전보다 규모가 훨씬 작은 순천시도 1,000만 명이 넘게 관광객이 왔었군요. 네. 이렇다면 이 대전 방문의 해를 뭐 하려고 3년으로까지 연장을 했느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 대전시 확실히 해야 합니다. 네. 다음 소식 들어보죠.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유성 복합터미널 이 내년 초 착공한다는 소식도 있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된 게 2011년쯤이었으니까 계획대로라면 이미 완공되고도 한참이나 지났을 사업인데 내년 3월에나 좀 첫 사업을 뜰 것 같습니다. 네. 사업 시행자인 KPIH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년 2월에 구청에 착공 신고를 하고 3월이면 착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예정대로라면 대전 도시철도 1호선 구암역 일대에 2022년까지 지하 7층, 지상 10층 규모로 시외 고속버스 터미널 그리고 도시철도 환승 주차장 그리고 각종 상업시설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예, 이 터미널이 지어진다 해도 또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죠? 맞습니다. 대표적인 문제가 주변 교통난인데요. 일대는요. 평소에도 유성 IC 진출입 차량으로 좀 정체가 심하고요. 네. 근처에 유성 5일장까지 있어서 교통난이 매우 심각한 지역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대전시는 터미널 준공 전인 2022년까지 BRT 개통과 도로를 신설해서 차량을 분산시키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런 10년 넘게 끌어온 유성 복합터미널 사업이 좀 성공을 해서 지역의 새로운 교통축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예, 새 터미널 때문에 교통이 더 불편해지면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 관련 도로 개설 등도 제때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이 밖에 밤사이 사건 사고 있었나요? 네, 좀 화재가 잇따랐는데요. 주택과 휴게소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어젯밤 9시쯤에 서천군 한산면 60살 김모 씨의 집에서 불이 나서 100제곱미터가 모두 타서 소방서 추산 1억 3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고 2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또 오늘 새벽 4시 10분에는요. 당진시 신평면 행담도 휴게소 1층에서도 불이 나서요. 소방서 추산 1,0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1시간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예, 또 불이 났군요. 뉴스브리핑 박병준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대전지방기상청이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오늘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가운데 해가 지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새해 첫날에도 서해상에서 유입되는 낮은 구름 사이로 해가 뜨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내일 대전의 일출 시간은 오전 7시 42분이고 천안은 7시 44분, 태안은 7시 47분입니다. 독립기념관은 내일 오전 6시부터 결의의 집과 통일여문의 동산에서 2020 온결의 한마음 새해맞이 행사를 엽니다. 오전 6시 전까지 독립기념관 정문 안내센터 앞에 집결하면 참가할 수 있습니다. 서해안 3대 낙조 명소인 안면도 꽃지 해수욕장에서는 오늘 제18회 안면도 저녁놀 축제가 열립니다. 내일 오전 7시부터는 태안읍 백화산과 근흥면 연포 해수욕장에서 해맞이 행사가 각각 마련됩니다. 또 오후 4시부터 진행되는 당진 뇌목마을에서 해넘이 행사가 열리고 내일 오전 7시부터는 해맞이 행사가 개최됩니다. 서천군도 해넘이와 해돋이를 동시에 감상할 수 있는 서면 마량포구에서 해넘이 해돋이 행사를 마련합니다. 부여문화원도 내일 성흥산성에서 성흥산 사랑나무와 함께하는 대망의 2020 성흥산성 해맞이 행사를 개최합니다. 대전시는 오늘 밤 10시부터 시청 남문광장에서 재종 타종 행사를 엽니다. 대전 마케팅공사도 오늘 저녁 8시부터 내일 0시 30분까지 은행동 은흥정이 거리 스카이로드 일원에서 새해맞이 초읽기 행사를 진행합니다. 내일 오전 7시 30분부터 대청댐 물문화관 앞 광장에서도 대청호 해맞이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세종시 호수공원에서도 내일 오전 6시부터 해맞이 행사가 열립니다. 기타리스트 윤수찬의 밴드 랜드마인이 오늘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정규앨범 개척자의 운명을 발표합니다. 대전문화재단 차세대 아티스타로 선정돼 창작활동 지원을 받아 제작하게 됐습니다. 날씨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내륙 9개 시군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천안의 아침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지는 등 대부분 지역이 어제보다 5, 6도 낮은 강추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천안과 계룡 영하 8도, 홍성 영하 6.4, 대전 영하 6.3도 등을 기록했습니다. 또 바람이 강하게 불어 한낮에도 대부분 지역에서 체감 온도가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하 3도로 오늘 같은 강추위가 이어지겠지만 낮 기온은 영상 4도에서 6도로 오늘보다 6, 7도 오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생생한 뉴스, 깊이 있는 이슈 분석. 여러분은 지금 방석준 앵커와 함께하는 KBS 대전 생생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2019년) 올해 대전과 세종, 충남을 가장 뜨겁게 달궜던 뉴스는 무엇이었을까요? KBS 대전 보도국이 2019년 10대 뉴스를 선정했습니다. KBS 보도국 정재훈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정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KBS 대전 보도국이 2019년 대전, 세종, 충남 10대 뉴스를 선정을 했는데 첫 번째 뉴스는 무엇보다도 3.1운동 100년, 또 유관순 열사 건국훈장 격상, 이것이 선정이 됐죠? 네, 유관순 열사의 서훈격상은 3.1운동 100주년 나흘 전인 지난 2월 26일 결정됐는데요. 정부의 조치로 유 열사의 서훈은 1등급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에 올랐습니다. 그간 유관순 열사는 총 5등급의 독립유공자 서훈 중에 3등급 독립장에 머물러 있었는데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려 충남도는 서훈 등급 격상을 정부에 공식 요청하고 100만인 서명운동까지 벌였습니다. 정치권도 힘을 가세해 서훈 변경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과 국회 결의안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정부도 이런 요구에 부응해 유 열사의 3.1운동 이후 공적을 평가했고 국위선양이라는 별도 공헌을 추가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1일 광화문에서 열린 3.1절 100주년 기념식 자리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유열사의 조카인 유장부 씨에게 직접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두 번째 뉴스는 굉장히 반가운 뉴스였는데 이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 채용 이게 실현이 됐죠. 이 내용도 전해주시죠. 네. 혁신도시법 개정 법률안이 지난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어 지난달 31일 본회의까지 통과됐습니다. 혁신도시법 시행 전에 이전한 공공기관도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이 법안 통과로 2020년 상반기부터 지역인재 우선 채용 의무 규정을 소급받는 곳이 한국철도와 조폐공사, 수자원공사 등 대전 17곳의 공공기관을 비롯해 세종과 충남 각 한 곳이 지정됐습니다. 네. 해당 공공기관은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지역인재를 30%까지 우선 채용해야 하는데요. 내년 기준 700여 개의 일자리를 시작해 2022년에는 최대 900여 개의 일자리가 확보됩니다. 여기에 내년 4월 충청권 4개 시도가 합의한 혁신도시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네. 적용 범위가 51개 기관으로 확대돼 일자리도 1,300여 개로 증가됩니다. 네. 다음 뉴스도 살펴보죠. 베이스볼 드림파크 논란 이게 연초에 있었던 건데 결국 현 위치의 조성되기로 결정이 됐죠.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새 야구장 네. 결국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지난 3월 허태정 대전시장은 베이스볼 드림파크 용역 발표회를 열고 이 새 야구장 부지로 중구 한밭종합운동장을 낙점했는데요. 이 당시 대전시는 야구장 이전 사업을 공모로 추진했고 이 덕분에 자치구 간 이견이 극심하게 벌어졌는데요. 네. 이 동구는 대전역 선상야구장, 대덕구는 신대동, 유성구는 구암역과 이 서남부 종합 스포츠타운이 적격지라고 제각각 주장하면서 이 설전이 오갔습니다. 더군다나 당시 중구의회 의원들은 이 단체 삭발까지 나서면서 유치 경쟁이 치열을 넘어 과열까지 됐는데요. 그렇죠. 네. 그 사정이 이렇다 보니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지난 6월 개최한 민선 7기 1주년 평가 토론회에서 야구장 이전 문제를 두고 허태정 시장의 갈등 관리 능력이 부족했다며 질타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또 올해는 이 대전의 부동산 시장이 큰 이슈였는데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또 신도시와 원도심의 고루 그 청약 광풍이 불었어요. 네. 이걸 네 번째 10대 뉴스로 꼽았죠. 네, 그 대전 아파트값 오름세가 가파르다 못해 비정상적으로 치솟았는데요.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지난달 기준 아파트 가격 동향을 살펴봤더니 올해 대전 아파트 매매 누적 변동률이 6.27%나 달했습니다. 네. 지난해보다 4배나 오른 건데요. 전국 평균이 마이너스 2.09%인 점과 비교하면 이 대전만 독주하고 있는 겁니다. 이 투기가 아니고선 설명하기 힘든 상승폭인데요. 이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전의 부동산 실거래 위반 사례 또한 이 최근 3년간 301건이나 적발됐습니다. 네. 이 문제는 이 같은 오름세가 투기 세력 배만 불리고 실제 아파트에 살 대전 시민과 이 청년 세대에는 막심한 피해를 끼친다는 점입니다. 더군다나 전문가들은 이 오를 대로 오른 아파트를 추격 매수하는 것은 삼가라고 경고했는데요. 이 가격 거품이 거치고 이른바 폭탄 돌리기가 끝나면 막차를 탄 수요자들에겐 빚내고 산 아파트 값이 폭락하는 이 최악의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다섯 번째 뉴스는 그 공원 일몰제 시한폭탄 이런 제목으로 선정이 됐는데 네. 우리 지역에서도 대전 월평공원 또 충남에는 천안 일본공원이 있죠. 네, 이 일몰공원, 이 도시공원에 대해서 얘기하기 앞서서 말씀드릴 게 하나 있는데요. 정확히 20년 전인 1999년 헌법재판소는 이 공원 등 장기미 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요. 그렇죠. 이 당시 헌재는 사회적 파장을 우려해 공원 일몰제를 20년 후인 이 내년까지 유예했습니다. 이 정부와 지자체가 20년 동안 돈을 모아 이 사유지인 공원을 매입할 시간을 벌게끔 한 건데요. 네. 이게 문제는 20년 동안 정부와 지자체 아무도 대비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 표심을 얻으려 눈앞의 현안만 집중하고 공원 일몰은 다음 지자체장, 다음 정부가 알아서 하겠지라는 안일한 태도가 10수년간 쌓인 겁니다. 네. 일몰제가 이제 코앞에 닥치고 나서야 고름 터지듯 문제가 쏟아졌는데요. 이 우리 지역에선 대표적으로 대전 월평공원과 천안 일본공원이 도화선이 됐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이 도시의 허파이자 시민의 쉼터로 사랑받는 공원 대다수가 이 난개발이라는 몸살을 앓게 될 전망입니다. 네. 다음 뉴스도 살펴볼까요? 올해 참 또 산업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을 했죠. 한화와 국방과학연구소의 잇단 폭발 사고도 있었는데 산업 현장이 굉장히 불안한 한 해였어요. 이 내용도 전해주시죠. 네, 한화 대전 공장 폭발 사고는 지난 2월 14일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현장에 있던 3명의 노동자가 숨졌는데요. 지난해 5월 폭발 사고로 노동자 5명이 숨진 지 1년도 채 안 돼서 이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여기에 지난달 13일 국방과학연구소 제일추진제 시험실에서 이 폭발 사고가 또 발생했는데요. 당시 연구원 1명이 숨지고 5명이 또 다쳤습니다. 한화 1차, 2차 폭발과 국방과학연구소 사고 사망자 모두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이었습니다. 폭발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 한화와 국방과학연구소 사고 모두 인재로 드러났는데요. 네. 한화 대전 공장 폭발 사고에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가 무려 82건이 적발돼 1억 2천여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이 국방과학연구소 또한 57건의 법 위반 행위가 드러났는데요. 1억 3천여만 원의 과태료도 마찬가지로 부과됐습니다. 이 관할노동청의 설명을 살펴보니까 두 사고 모두 안일한 산업안전 규정 때문에 벌어진 사고라고 설명을 들었는데요. 예, 좀 안타까운 사고가 좀 그만 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대전 시민과 축구 팬들의 큰 관심사였던 대전 시티즌의 기업 구단으로의 전환 문제. 이것도 10대 뉴스로 꼽혔죠. 대전 시티즌 기업 구단으로의 새 출발. 이게 7번째 뉴스로 선정이 됐다면서요. 네, 지난달 하나금융그룹이 대전 시티즌을 인수한다고 발표했는데요. 대전시의 기업구단 전환 발표 한 달 만의 일인데 그 사이 한국타이어, 신세계그룹 등 여러 대기업의 인수설이 속속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인수설이 세간에 퍼지자 허태정 대전시장은 대전시티즌에 해마다 80억 원이나 되는 세금을 투입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운을 떼기도 했는데요. 예. 허 시장의 발언 배경에는 성적 부진과 함께 올여름 불거진 선수 부정 선발 문제가 한몫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대전시티즌은 하나금융그룹 품에 들어갔는데요. 이후 일처리는 말 그대로 속전속결, 기업구단 초대이사장 자리에는 허정무 프로축구연맹 부총재, 감독은 황선홍 전 FC서울 감독이 맡기로 결정됐는데요. 대전의 새 프로축구팀 가칭 대전 하나시티즌은 다음 달 4일 충무 실내체육관에서 창단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네, 대전 하나시티즌. 새로운 비상을 기대합니다. 8번째 뉴스는 구문영 천안시장 단체장 천낙마 이런 소식인데 네.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일에 재선거가 하게 돼 있죠? 네, 그렇게 결정됐습니다. 예, 이 내용도 소개를 해주시죠. 네, 지난달 14일 대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본영 천안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80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구 시장이 재선에 성공한 지 1년 4개월 만의 일인데요. 충청권 지자체 중 처음으로 중도 낙마했습니다. 구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은 2014년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2천만 원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됐는데요. 구 시장은 김모 씨에게 한 달 내 돈을 모두 돌려줬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시장으로 당선돼 후원회를 둘 자격을 상실할 때까지 회계 책임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결국 천안시장 보궐선거는 내년 총선과 함께 치러지게 됐는데요. 이 구시장 말고도 충남 지역 지자체장 중 재판을 받은 시장은 2명이나 더 있었는데요.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정섭 공주시장, 김석환 홍성군수 이 두 분은 각각 1심과 항소심에서 90만 원과 80만 원의 벌금이 선고돼 단체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 또 다음 뉴스는 충남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아주 반가운 소식이었는데 삼성이 아산 탕정에 13조 원을 투자하겠다. 그래서 차세대 디스플레이를 선점해 나가겠다. 이렇게 밝혔죠? 네, 지난 9월 삼성이 아산 탕정지구에 13조 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저희가 보도해드렸었는데요. 이 중국의 저가 LCD에 대응하기 위해 약 13조 1천억 원을 투입한다는 겁니다. 투자금은 아산 탕정의 LCD 생산 공정을 QD-OLED, 이른바 퀀텀 유기발광 다이오드라고 불리는 차세대 화면 공정으로 교체하는 건데요. 삼성의 차세대 화면은 기술적 난도가 높아 중국 기업이 쉽게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이 삼성의 계획이 알려진 지 한 달 만인 지난 10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산 탕정 삼성 디스플레이 생산 공장을 찾았는데요. 네. 이 자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신규 계획을 확정지었습니다. 이 같은 투자로 인해 앞으로 5년간 무려 8만 1,000개의 새 일자리 창출도 예고됐습니다. 네. KBS 대전 보도국이 뿜은 마지막 2019 올해 10대 뉴스는 최근에 있었던 원산 안면대교 개통이죠. 네. 예, 이것도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 길이만 총 1.7km, 전국에서 6번째, 충남에선 가장 긴 원산 안면대교가 지난주 개통됐는데요. 네. 이 보령 원산도와 태안 안면도를 잇는 이 긴 대교는 2010년 착공한 지 9년 만에 길이 열렸습니다. 이 덕분에 원산도 주민들은 환자가 발생해도 이 배를 타고 무트로 나갔어야 됐는데 이제는 도로로 이동할 수 있다며 반겼는데요. 이 다리 개통뿐만 아니라 해양 레저 산업도 추진돼 2025년까지 리조트와 해상 케이블카도 조성됩니다. 이 밖에 태안 영목항에는 전망타워가 세워져 안면도 개발에도 힘이 실릴 예정인데요. 내후년인 2021년에는 원산도와 대천항을 연결하는 총 6.9km의 국내 최장 해저터널도 완공됩니다. 안면도에서 원산도, 대천항까지 차로 불과 10분 거리에서 모두 연결돼 서해안 관광지도에 획기적인 변화도 예상됩니다. 네. 올 한 해 이렇게 반추해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네요. KBS 보도 정재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대전 보도국이 선정한 2019 10대 뉴스를 알아봤습니다. 조간브리핑입니다. 금강일보는 전통시장 전기료 특례 할인 연장이란 타이틀로 한국전력이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 일몰 시점을 6개월 연기함에 따라 경기 침체의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상인들 사이에선 한숨 돌렸다는 반응이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기술의 정하웅, 구성 조미연, 제작과 진행의 방석준이었습니다. 12월 31일 화요일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하루 보내시고 좋은 꿈 꾸시길 바랍니다. 새해인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